기사 양반, 그 브레이크 밟지 마. 밟는 순간 다 같이 죽어. 그 목소리는 창문 틈으로 스며든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얇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고 발목은 페달 위에 얼어붙은 쇳덩이 같았습니다. 버스 안공기가 기름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로 눅눅해졌고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울음을 삼켰고 또 누군가는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나는 룸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검은 점퍼의 사내가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 은호의 눈이 내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작고 어두운 동공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으로 되감겼습니다. 새벽 안개가 논두렁을 씹어먹듯 내려앉은 길을 따라 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엔진이 기침을 하며 깨어났고 차창 위에 맺힌 물방울들이 떨리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트에 앉으면 늘 요추가 찌릿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디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끝에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올라왔습니다. 기어봉을 쥐자 오래 쓰다 둔한 스프링이 손바닥에서 꾹 하고 울었습니다. 은호가 가방을 두 팔로 껴안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사 이정화가 뒤쪽 출입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단정한 단발에서 비누 냄새가 났고 그녀는 손난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기사님, 도로가 얼었대요. 천천히 가셔야 해요. 천천히밖엔 못 갑니다.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뒤에서 매일같이 타는 노인 둘이 혀를 찼습니다. 주유소 옆 공터에 낯선 SUV 두 대가 서 있었습니다. 새 타이어의 냄새가 멀리까지 번졌고 창문엔 틴팅이 짙게 먹혀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남자 셋이 담배를 빨았고 박스 하나를 트렁크에서 내려 바닥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박스가 부딪히는 소리, 나무 상자의 못이 긁히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속을 웅크려라. 괜히 눈 마주치지 마.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신호등만 봤습니다. 신호는 파란색. 그러나 누구나 빨간 빛을 보고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발끝이 브레이크 위에 얹혔고 나는 서서히 버스를 밀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농담이 오갔고 정화는 출석표를 체크했습니다. 내 귓속에서 오래된 타이어가 길과 수근거렸습니다. 스쿨존 표지판이 지나가고 좁은 다리를 건너자 앞쪽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겨울 양지에 강아지 둘이 누워 하품을 했고 강아지 목줄 옆에서 박성도가 핸드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코트깃, 넥타이, 늘어진 미소. 기사님, 회관 앞 정류장에 잠깐만 세워주시오. 안내방송 좀 해야지. 정류장에서만 탑니다. 거기가 정류장이요. 내가 만들었소. 그의 말에 뒷좌석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은 아직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말끔한 금속 표면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거울처럼 비친 그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눈꼬리에 자리 잡은 주름이 그날의 얼룩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 마. 입 다물고 길만 봐. 정류장에 바퀴를 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버스 안으로 들이치며 발판의 고무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박성도가 올라탔고 뒤이어 작업복 차림의 청년들이 몸을 작은 듯 접으며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구두 굽이 바닥을 딱 찍었습니다. 오늘 저녁 회관에서 중요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미래. 앉으세요. 이동 중엔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길었습니다. 박성도가 어깨를 으쓱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청년 하나가 내 옆에 안전봉을 잠깐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금속이 울렸고 묘하게 익숙한 진동이 손마디를 스쳤습니다. 그 진동은 오래전 내 심장이 뛰던 속도를 닮았습니다. 은호가 손가락으로 내 팔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냄새 이상해. 무슨 냄새? 전기 타는 냄새 같아. 장난감 태웠을 때 나는 조용히 있어라. 내 혀 끝에서 금속 맛이 났습니다. 괜히 불길하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마을길이 교회 앞으로 꺾이며 오르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햇빛이 앞유리로 쏟아져 들어오자
방금 전 본 그 박스가 마음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 발목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한 줄 내려가 셔츠를 적셨습니다. 과거의 도로, 서걱대던 모래, 비어있던 유모차 차창 밖으로 지나가듯 스쳐가다 나는 턱을 한번 딱 다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학생들, 오늘은 비상훈련 다시 해볼까요? 화재나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몸을 낮추고 창문에서 멀리. 맞아요. 그리고 서로 밀지 않기. 정화의 말이 공기를 가지런히 눌러주듯 퍼졌습니다. 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실실 웃었고 은우는 본능적으로 내 얼굴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썹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한다. 오늘만은. 교차로에 들어설 즈음 저 멀리 회관 지붕 위로 드론 한 대가 미세하게 떠 있었습니다. 벌 날갯짓처럼 가는 소리가 유리창을 파고들었습니다. 드론은 우리 차를 따라오듯 낮게 움직였고 SUV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반대편 길에서 병아리처럼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백미러로 검은 점퍼가 번쩍 들어왔습니다. 앞서 탔던 청년들 중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중간쯤에 비상망치 케이스를 가만히 열어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투명 플라스틱을 딱 소리나게 밀어 올렸고 빨간 망치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약간 틀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1박자 늦춰라. 지금 소리를 지르면 지는 거다. 정류장을 한 칸 더 지나쳤을 때 무릎 위에 놓여있던 과거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른 경광등이 떠돌던 밤, 내 앞좌석에 앉아있던 아내의 목덜미에서 겨울, 햇빛처럼 하얀 피부가 반짝이던 장면, 공기가 금속처럼 단단해지던 그 순간, 나는 머리를 세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나부터 안정시켜. 회관 앞에 가까워졌을 때 박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시오. 오늘 큰 발표가 앉으세요. 말끝이 단단해지자 버스 안의 온도가 한도 낮아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성도는 입가에 미소를 억지로 회수했고 그때까지 말이 없던 또 다른 청년이 내 앞 통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 쪽으로 숙이며 너무 공손해서 더 불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협조 좀 해주시죠. 그의 손이 내 발밑, 브레이크 하우징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즉시 클러치를 밟아 엔진음을 낮췄고 오른손으로는 창문 개폐 스위치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모터가 윙하고 울리며 바람 냄새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코끝에 스친 냄새 기름과 고무, 그리고 아주 희미한 화약의 잔내. 안 돼. 이 냄새. 틀림없다.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청년이 마치 아침 인사를 하듯 말했습니다. 목젖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눈꺼풀이 한번 천천히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얇은 검은 케이블이 번개처럼 번쩍했습니다. 케이블 끝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고 그 불빛이 내 발목의 힘을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밟는 순간 다 같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내 말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앉아 계세요. 모두 고개 숙이고 창문에서 멀리. 목구멍은 바짝 말랐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은호가 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SUV 2대가 우리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회관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버스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드론은 더 낮게 내려와 버스 지붕을 핥듯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지붕에서 튕겨 들어와 내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나는 기어를 한 단계 내리며 가볍게 악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렸고 버스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오르막을 벗어났습니다. 청년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조용해. 두려움은 나중에.
지금은 길만 봐. 룸미러 속에서 검은 점퍼의 또 다른 사내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틈 없는 미소, 입꼬리에 얇은 상처. 그가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기사 양반. 우리 얌전히 가봅시다. 버스 앞유리 너머로 회관의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새로운 내일, 함께 여는 발전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글자 뒤로 나는 아주 구체적인 길의 단면을 떠올렸습니다. 다리, 굽에, 회차 지점, 비상도로, 마음속 지도 위에서 노란 선이 생겼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노란 길, 핸들 위, 내 손등에 힘줄이 하나씩 서며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 열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고 등 뒤에서 누군가 살짝 나를 미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손 같은 감촉, 혹은 내 오래된 잘못의 무게, 브레이크 밟지 마. 아직 아니다. 버스는 회관을 코앞에 두고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깜빡이를 켰습니다. 좌측 깜빡이가 규칙적으로 깜박이며 흰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그 작은 붉은 점을 쫓아가다가 천천히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사님?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어를 밀어넣고 핸들을 당겼습니다. 타이어가 길의 모서리를 물며 끼익 하고 울었습니다. 버스 내부가 한순간 기울었고 아이들이 짧게 비명을 질렀다가 정화에 잡아라는 소리에 다시 숨을 모았습니다. SUV의 엔진음이 한꺼번에 높아졌습니다. 버스가 예상 밖의 골목으로 파고드는 순간 차창 밖으로 드론이 급히 고도를 올렸습니다. 회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입모양이 느리게 펼쳐졌다가 닫혔습니다. 나는 악셀을 한 번 더 밟았습니다. 엔진이 깊고 길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스 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어떤 시계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소리. 브레이크만 밟지 마요. 청년의 목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고 나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소나기의 힘이 더 세졌습니다. 내 발끝은 페달 사이의 빈 공간을 지키고 있었고 길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얇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했다는 뜻 혹은 누군가가 눈치챘다는 신호. 좋아.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나 길은 내 편일 수 있다. 나는 다음 코너를 보며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디젤과 겨울, 고무와 먼지, 아이들. 화면에서 흘러나온 게임, 음악의 잔향이 한데 뒤섞여 폐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오래된 드럼처럼 둔탁하게 울렸고 손등의 힘줄은 더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꺾였다. 거기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버스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큰 길로 나섰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매달려 있던 아이들이 몸을 바로 세웠고 정화는 땀 맺힌 손바닥을 치마에 닦았습니다. 청년은 아직도 내 옆에 서 있었고 그가 바닥 쪽으로 발을 슬쩍 굴리는 순간 케이블이 다시 깜빡이며 불빛을 뱉었습니다. 나는 핸들 위에 손을 단단히 얹은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안 된다. 그렇다면 길을 기억해라. 내 손이 기억하는 길. 뒤쪽에서 박성도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괜한 오해 말고 그냥 회관으로 가면 돼. 거기서 오늘 큰일이 있으니 우리 마을에 다 좋은 일이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기어봉을 한 칸 내려 도로의 울퉁불퉁한 소리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버스 차체가 덜컹할 때마다 아이들의 비명과 웃음이 섞여 뱃속을 후볐습니다. 정화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그냥 내려주는 게. 선생님, 아이들 지켜요. 절대 창밖으로 내다보지 못하게. 내 목소리는 짧았고 정화의 얼굴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룸미러로 훔쳐봤습니다.
그 작은 어깨들이 움찔움찔 떨렸습니다. SUV 2대가 여전히 뒤를 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점퍼들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고, 한 명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하나의 길을 떠올렸습니다. 국도 옆으로 빠지는 오래된 비포장 도로, 사람들이 잊은 길. 거기라면 저놈들의 눈길을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내 발밑에 그 케이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 차 안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었다. 청년이 비죽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돈도 벌고 마을도 발전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의 말끝에 섞인 기름진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간 오래전 장례식장 냄새와 섞여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하얀 천, 아들의 작은 신발, 흙덩이가 떨어지던 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차창 너머의 겨울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은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무서워. 아이의 떨리는 음성에 나는 손가락을 다시 단단히 말았습니다. 목 안에서 타는 듯한 열기가 올라왔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 다시는 똑같은 후회를 할 수 없다. 나는 룸미러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공포로 뻣뻣해진 표정들. 정화가 두 손을 펴서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설령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버스가 회관 앞 사거리에 들어설 즈음 SUV가 양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청년이 내 어깨 위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회전하세요. 거기가 회관이에요. 나는 핸들을 살짝 틀어 방향등을 켰습니다. 깜빡이 소리가 짧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또 다른 스위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버스 바닥 깊숙한 곳에서 금속 부품들이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나만 아는 장치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청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하신 거죠? 나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운전이지. SUV가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핸들을 반대로 꺾어 버스를 곧장 직진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다시금 비명을 질렀고 청년이 균형을 잃고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SUV가 뒤엉키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하지만 내 버스는 묵직하게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기사, 양반, 미쳤어. 박성도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은 끝났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버틴다. 버스는 마을 외곽의 낡은 다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을 가며 웅성거렸습니다. 드론이 다시 따라붙었고 SUV는 사이렌 소리를 피해 뒤로 잠시 밀렸습니다. 눈앞에 다리가 나타나자 내 심장은 한 박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나는 모든 걸 걸기로 했다. 3. 버스가 낡은 다리를 건너며 철판이 울렁거렸습니다. 물비린내와 녹슨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타이어 아래서 차가운 물길이 싸하고 튀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에 바짝 달라붙어 바다를 내려다봤고 정화는 팔을 벌려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룸미러로 SUV들을 확인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졌다가 다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앞쪽에서는 드론이 매미처럼 웅웅거리며 따라붙었습니다. 이놈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청년이 비죽 웃었습니다. 기사님, 괜히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달이 지나면 어차피 회관으로 가야 하거든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엔진음을 더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매캐하게 차 안을 채웠고 바닥 진동이 좌석까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덜컹거림에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어. 당장 멈추라고. 우리 마을 망치려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내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이 다시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나는 핸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이 버스 이 차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어디서 돌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버틸 수 있는지. 나만 아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태운 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위험을 피하는 게 위험입니다. 저놈들 말 듣고 회관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다 같이 인질이 될 겁니다.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을 진정시키겠습니다. 그녀는 돌아가 아이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박성도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이 늙은이가 사고 한 번 내더니 정신이 나갔지. 아이들까지 끌어들여. 그 순간 내 속에서 오래 묻었던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빼앗아간 그날의 비명. 내 손을 비웃듯 미끄러져 버린 핸들. 나는 이가 갈릴 정도로 짧게 뱉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칩니다. 박성도가 순간 움찔했고 차 안 공기가 다시 눌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버스는 마을 외곽의 폐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도로 옆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오래된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창문 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우리 잘 안 오는 길인데 왜 이쪽으로 가요? 정화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SUV 한 대가 우리를 추월해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핸들을 꺾어 좁은 옆길로 파고들었습니다. 바퀴가 모래를 갈아내며 튀었고 창문에 흙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청년이 버스 손잡이를 붙잡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쳤어.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지킬 길. SUV들이 방향을 틀며 다시 뒤를 쫓아왔습니다. 드론도 머리 위로 내려앉아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내 머릿속 지도에는 이미 계획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낡은 터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 그리고 그곳에서 놈들을 막아낼 방법.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내 계획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로 떨었고 어른들은 나를 미친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나는 핸들을 더 단단히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본다. 누가 뭘 해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버스는 산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길 끝에서 모든 게 드러날 터였다. 버스는 산길 초입을 파고들며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에서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창문이 덜컹거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서 튕기듯 들썩였고 정화가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몸 숙여. 서로 손 꼭 잡아. 버스가 덜컹하며 커브를 돌 때 은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나는 룸미러로 그 장면을 보자마자 핸들을 고정하고 왼손으로 급히 뒷좌석을 더듬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를 잡아 올리려던 찰나 정화가 잽싸게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빛이 번졌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구나.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나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SUV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차창 너머에서 장태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흉터가 갈라진 입가가 기묘하게 휘어지며 웃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내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가 갈렸습니다. 놈들이 진짜 판을 깔았구나. 박성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기사 양반, 당장 멈춰.
저 사람들, 우리랑 약속한 거야. 괜히 거역하면 다 죽는다고. 입 닥쳐. 내 목소리가 버스 엔진음보다 더 단단히 울렸습니다.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지만 곧 박성도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늙은이가 고작 버스로 조직을 상대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드론이 바로 버스 앞 유리로 내려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프로펠러가 휘몰아치며 바람을 몰아쳤고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핸들을 순간적으로 꺾어 드론을 스치듯 비켜나갔습니다. 드론이 측면을 긁고 튕겨나가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갔고 차 안에 화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청년이 다시 내 옆에서 외쳤습니다. 말했잖아요. 괜히 발버둥치면 다 같이 죽는다고. 나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죽는 건 내 놈들이다. 버스가 커브를 돌며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회관으로 향하는 포장도로, 왼쪽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낡은 터널. SUV 두 대가 동시에 경적을 울리며 포위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화가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머리 숙여. 절대 눈 뜨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은호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이 공중에서 허공을 헤매는 걸 보자 나는 본능처럼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버스가 낡은 터널로 파고들었습니다. 내부는 칠흑 같았고 곰팡이와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벽의 균열과 녹슨 철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SUV가 뒤를 쫓아 들어왔습니다. 엔진음이 굴 안에서 메아리치며 천장을 울렸습니다. 정화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버티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니까, 내 길이니까. 박성도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하하하, 잘 됐어. 이 안에서 터지면 아무도 못 나가지. 그 웃음이 터널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놈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장소였다. 내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또 하나의 비밀 장치로 향했습니다. 이 버스는 단순한 낡은 차가 아니다. 내 손끝이 기억하는 무기다. 그리고 터널 끝에서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5점. 터널 안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에 기름 냄새가 뒤섞여 폐의 속이 답답했습니다. 버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앞길은 좁고 거칠었고 벽은 축축한 물방울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눈을 감고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SUV 엔진음이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굴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화가 창문 틈을 가리며 아이들을 꼭 붙잡았습니다. 은호가 내 쪽을 바라보다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그 목소리가 가슴을 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도로, 미끄러진 차, 차창 너머로 손짓하던 아내, 그 옆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아들, 그리고 폭발음, 귀를 찢던 그 소리가 다시 터널 안에서 메아리치듯 살아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눈앞의 도로가 눈발 속 도로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시계의 초침 같은 소리. 모두가 알아차리기엔 너무 미세했지만 내 귀에는 폭탄의 저마음처럼 선명했습니다. 나는 급히 룸미러를 봤습니다. 청년이 뒷좌석 밑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얽힌 검은 박스, 빨갛게 깜빡이는 불빛. 아이들이 앉은 좌석 바로 아래였습니다. 정화가 숨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저건 폭탄이잖아요. 박성도가 얼굴을 창백하게 질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약속이랑 다르잖아. 사람들까지 태운다고는. 하지만 청년은 비웃었습니다. 약속? 우리한텐 필요 없는 거지.
필요하다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그의 손가락이 케이블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손대지 마. 정화가 은호를 끌어안으며 막았지만 청년의 눈이 가늘게 휘어졌습니다. 나는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속에서 오래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놓칠 수 없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없다. SUV가 갑자기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터널 벽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스 내부에 화약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정화가 내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어떻게든 저 폭탄부터 떨어내야 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목숨 걸어야 합니다. 박성도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다 죽자는 거야. 나는 눈을 치켜뜨며 박성도를 노려봤습니다. 죽고 사는 건 내 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SUV가 또다시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청년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박스를 놓쳤습니다. 검은 박스가 버스 바닥에서 굴러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도, 정화의 외침도, SUV의 엔진음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눈앞에 굴러오는 작은 박스와 빨간 불빛만이 내 시야를 채웠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고정한 채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6점. 박스가 버스 바닥을 굴러 앞쪽으로 튕겨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더 빠르게 깜빡이며 터널 벽을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화는 은호를 두 팔로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고개 숙여, 눈 감아. 내 심장은 갈라진 드럼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핸들을 잡은 팔에서 땀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폭탄 내 과거의 악몽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나는 왼손으로 핸들을 고정한 채 오른손을 뻗어 박스를 움켜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불빛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와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또다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도와줘라는 목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SUV가 뒤에서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크게 흔들렸고 내 손에서 박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불빛이 더 빠르게 전멸했습니다. 청년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늙은이, 그거 잘못 건드리면 다 끝장이야. 박성도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놔둬. 회관까지 가면 풀어준다 했잖아.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놔두면 다 죽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터널 전체가 울리는 듯 묵직했습니다. 정화가 떨리는 손으로 내 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해하는 건 선생님입니다. 나 혼자 해야 해요. 박스의 불빛이 거의 연속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끝났다는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나는 소나기에 더 큰 힘을 실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앞 유리창에 금이 길게 달렸습니다. SUV가 터널 벽을 이용해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차체가 기울며 아이들이 의자에서 쏟아지듯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 쇳소리, 화약 냄새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다들 바닥에 엎드려. 정화가 아이들을 껴안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은호가 내 쪽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이 터져나갈 듯 뛰었습니다. 나는 마치 심장을 쥐어뜯듯 박스를 가슴께로 끌어올렸습니다. 불빛이 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맥박처럼 뛰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다시 몸을 일으켜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손목을 붙잡았을 때
본능적으로 왼팔 꿈치로 그의 턱을 쳤습니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SUV가 또다시 박아왔습니다. 버스 앞바퀴가 터널 벽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휘어지며 불꽃이 튀었고 나는 핸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박성도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다 죽는 거야. 이 늙은이 때문에 다 죽어. 아이들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정화의 얼굴은 피처럼 창백했습니다. SUV 불빛이 터널을 가득 채웠고 폭탄의 불빛은 거의 눈앞에서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못 지키면, 이번에도 다 잃으면, 숨이 막혀 폐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완전히 절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오래 묻었던 또 다른 불씨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7점. 터널 안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뒷벽을 핥으며 번쩍였고 폭탄의 빨간 불빛이 내 얼굴을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박성도는 울부짖으며 의자에 매달렸고 청년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다시 내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화와 아이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호가 내 쪽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정화가 그 손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믿어. 내 할아버지는 다르단다.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폭탄을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과 불빛이 심장의 고동과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기억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날 나는 특수수송대를 운전했다. VIP와 귀중 화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임무. 수많은 매복, 수많은 폭발 위협. 그때 나는 어떤 길이든 돌파할 줄 알았고 어떤 폭탄이라도 시간과 신호를 읽어낼 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무능한 늙은 기사가 아니었다. 그 기억이 내 손끝에 그대로 살아 있었다. 나는 박스를 조심스레 바닥에 눕혔다. 케이블이 얽혀 있었고 타이머의 불빛은 초조하게 깜빡였다. 청년이 피범벅된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건드리면 다 터져. 내 손으로 아이들 죽이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다. 입 다물어. 난 이미 이런 장난감 수십 번은 상대했다. 내 목소리는 터널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고 정화의 눈에 놀람과 희망이 동시에 번졌다. 손가락이 케이블을 더듬었다. 흐트러진 연결선, 과열된 회로, 서툴게 감춰둔 폭파 장치. 놈들이 전문이 아니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다. 그러나 잘못 끊으면 모두가 끝장이었다. SUV가 또다시 차체를 들이받았다. 버스가 크게 흔들리며 박스가 옆으로 굴렀다. 나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케이블을 움켜쥐었다. 붉은 불빛이 삐삐삐하고 급격히 빨라졌다. 그 순간 내 속에서 고함이 터졌다. 이제 그만. 나는 단칼에 특정 케이블을 끊어냈다. 순간 불빛이 멎으며 정적이 터널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의 울음과 숨소리만이 남았다. 청년이 눈을 부릅뜨고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나는 일어서며 박스를 발로 밀어냈다. 금속이 바닥을 긁으며 터널 모퉁이로 굴러갔다. 그때 SUV가 마지막으로 버스를 들이받았다. 차체가 터널 벽에 끼듯 멈춰섰다. 불꽃이 튀고 철이 구부러졌다. 나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악셀을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으르렁댔다. 버스가 앞으로 밀려나갔다. 터널 입구가 보였다. 바깥에 희미한 빛이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SUV가 다시 막아섰다. 앞좌석에 앉은 장태수가 창문을 내리며 비웃었다. 늙은이, 거기서 끝이다. 나는 눈을 치켜떴다. 끝은 내 놈들이지. 그 순간 내 오른손이 핸들을 비틀며 버스를 틀었다. 차체가 터널 벽을 스치며 불꽃을 뿜었고 거대한 금속 몸체가 그대로 SUV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SUV가 터널 벽에 처박혔다.
차창이 산산조각 나며 불길이 치솟았다. 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지만 정화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나는 악셀을 더 밟았다. 버스가 비틀거리며 터널을 뚫고 나갔다. 눈앞에 푸른 하늘과 겨울 햇빛이 터져 들어왔다. SUV 한 대가 뒤에서 여전히 따라왔지만 나는 눈을 좁히며 마지막 결심을 했다. 핸들을 틀어 좁은 절벽길로 버스를 몰았다. SUV가 쫓아오다 순간 주저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내가 아는 길, 나만 아는 비밀의 우회로가 절벽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버스는 좁은 길로 기어들어갔고 SUV는 방향을 틀지 못해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팡 하는 폭발음이 산 전체를 울렸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정적,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이 다시 터졌다. 나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숙였다. 손등에 남은 케이블 자국이 푸르게 파여 있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시야가 잠시 흔들렸다. 정화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님,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은호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외쳤다. 내 할아버지 영웅이야. 터널을 빠져나온 햇빛이 차창으로 들어와 내 얼굴의 깊은 주름을 환하게 비췄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지켰다. 8점. 버스가 산길을 빠져나와 마을 언덕 위에 멈췄습니다. 엔진은 거칠게 헐떡였고 금속 냄새와 화약 냄새가 차 안에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정화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나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팔과 어깨는 땀에 젖어 무거웠고 손등에는 케이블 자국이 붉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여전히 그날의 도로가 떠올랐습니다. 눈발, 불길, 그리고 잿더미가 된 웃음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 은호도 살아 있었다. 할아버지. 은호가 눈물 범벅 얼굴로 내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가슴에 안기자 나는 그제야 버석한 숨을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은호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감촉. 내가 끝내 지켜낸 삶. 정화가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모두 기사님께 빚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내가 한 건 운전뿐입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사슬이 하나 풀려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뒷걸음치던 얼굴들이었지만 하나둘 눈빛이 바뀌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내게 절을 했습니다. 박성도는 초췌한 얼굴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발버둥 치며 난 몰랐다. 난 피해자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마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느려 터졌다, 쓸모없다 비웃던 그 눈들이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려.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내셨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웃음과 울음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햇빛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그 빛이 눈부셔 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호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무도 우리 할아버지 무시 못해. 진짜 영웅이잖아.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공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빈자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조용히 무겁게 감쌌습니다. 나는 은호의 손을 꼭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놓치지 않았구나. 멀리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산 너머 하늘은 맑게 트였습니다. 한 시대의 그림자가 거치듯
내 마음속에도 조용히 햇빛이 번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핸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낡고 거친 버스. 하지만 이제 이 버스는 아이들과 마을을 지켜낸 증거였다. 엔진이 낮게 떨며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의 끝까지 나는 달릴 것이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산길 위에 선 버스와 그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작아졌다. 겨울 햇빛 속에서 작은 마을에 새로운 숨결이 시작되고 있었다.